이 채널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투자 사기와 그로 인해 무너지는 삶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50대 남성 김성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한 번도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퇴직 후 손에 쥔 것은 퇴직금과 저축을 합친 약 9억 원, 그리고 이제는 가족과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방심이 되었고 우연히 마주친 상가 분양 광고 한 장이 그의 삶을 바꿉니다. 지하철역 확정, 전호실 임대 완료, 확실한 노후 수익. 그 말들을 믿은 그는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해 상가를 분양받지만 현실은 광고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실투성이 상가, 이미 무산된 지하철 계획, 그리고 분양가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제 시세. 그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가족들에게 숨기려 하지만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실이 드러난 뒤 가족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결국 그는 이혼과 단절이라는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패한 투자의 기록이 아니라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이 어떻게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김성훈은 마지막 출근 날 회사 로비에 자동문을 나서며 잠시 멈춰 섭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말끔한 정장, 반듯한 자세, 그러나 더 이상 출근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끝이군. 30년 가까이 몸담았던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던 시간도 오늘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후배들은 줄지어 서서 인사를 건넵니다. 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김성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표정은 담담하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 실패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은행 앱을 엽니다. 퇴직금 5억 원, 그동안 모아둔 예금과 펀드, 적금까지 합쳐 총 9억 원. 숫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겠지.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어땠어? 후련하지. 이제 진짜 내 인생 사는 거지. 그는 웃으며 말하지만 밤이 되자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낮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제 월급은 없고 이 돈은 계속 줄어들기만 하겠지. 퇴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해방감 뒤에는 다음 달부터는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언젠가는 바닥나. 그 불안은 생각보다 집요합니다. 며칠 뒤 병원 검진을 받으러 나갔다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 광고판이 그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역 초역세권 상가 분양, 전호실 임대 완료, 은퇴자를 위한 확실한 월세 수익. 김성훈은 무심코 광고를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지하철역 광고 속 족감도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와 깔끔한 상가 건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월세 수익이라. 그는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그냥 참거나 해보자. 그러나 그날 밤 또다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낮에 보았던 광고 문구가 반복됩니다. 은퇴자를 위한 안정적인 수익. 결국 그는 전화를 겁니다. 다음 날 분양 사무실에서 만난 영업사원은 나이가 많지 않아 보이는 남성이지만 말투는 능숙합니다. 부장님 같은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십니다. 그 말에 김성훈의 눈썹이 살짝 움직입니다. 이미 임대는 다 끝난 상태고요. 지하철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이라는 게 공식 발표가 났다는 건가요? 김성훈의 질문에 영업사원은 웃으며 답합니다. 아, 그 단계는 아직입니다만 이쪽 내부 정보로는 문제 없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덧붙입니다. 사실 이 자리는 오늘 안에 계약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김성우는 순간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 안에? 물론 충분히 고민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물건은 오래 안 갑니다. 영업사원의 태도는 묘합니다. 붙잡는 듯 하면서도 놓아버릴 것처럼 말합니다. 밀당이군. 김성우는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이런 수법 회사 다니면서 수없이 봤지. 그는 자신이 이런 말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분양 자료를 훑어봅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이미 임대가 다 됐다잖아. 지하철도 들어온다는데 뭘 더 보나? 아내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너무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다 계산된 거야. 그 말은 사실 확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내가 누구냐? 숫자로 밥 먹고 산 사람인데. 영업사원은 다시 전화를 걸어옵니다. 부장님, 다른 분이 관심을 많이 보이셔서요. 그 말에 김성훈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건가? 그는 결국 사무실로 다시 나갑니다. 계약서 앞에 앉은 순간 손에 쥔 펜이 잠시 멈춥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그러나 곧 다른 생각이 그 의심을 덮습니다. 다들 이렇게 투자해서 노후 준비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해. 영업사원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부장님,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그 순간 김성우는 결심합니다. 진행합시다. 분양가 8억 원, 그는 가진 돈의 거의 전부를 여기에 걸어버립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묘한 흥분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제 월세 나오면 괜찮아질 거야. 그는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때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계약을 마치고 분양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김성우는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마치 오래 붙잡고 있던 숙제를 끝낸 기분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부장님. 영업사원의 악수는 단단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제부터는 매달 월세 받으시면서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 말에 김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맞는 선택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위험하지.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합니다. 상가 하나 샀어. 아내의 눈이 커집니다. 상가? 그렇게 큰 돈을? 이미 임대 다 된 곳이야. 지하철도 들어오고. 그는 일부러 단정적인 말만 골라서 합니다. 불안을 보이면 선택이 흔들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두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월세 입금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정리 중이라는 분양사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직접 가볼까? 상가가 있는 지역에 도착한 순간 그의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촉감도 속 북적이던 풍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상가 건물 앞에 서자 유리문마다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임대 문의, 공실 있음. 하나가 아닙니다. 2개, 3개. 층마다 비슷한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상하네.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이제 막 분양했으니까 그렇겠지. 임대는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됩니다. 며칠 뒤 그는 분양사에 전화를 겁니다. 임대는 언제부터 들어옵니까? 잠시 침묵 후 영업사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 그게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아서요. 계약 당시와는 다른 말입니다. 분명히 임대 다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아, 기본적인 계약은 되어 있는데 입점 시기가 조금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김성우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말이 바뀌었어.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켭니다. 상가 이름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역 지하철 연장 계획, 예산 문제로 무기한 보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보류? 아니, 보류가 아닙니다. 기사 날짜를 보니 이미 몇 년 전입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말한 확정은?
김성우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부동산, 카페, 지역 커뮤니티, 상가 실거래가 사이트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분양가 너무 비쌌다. 공실 많다. 지하철 얘기는 옛날 이야기. 그는 실거래가를 확인합니다. 자신이 산 가격 8억 원,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가격은 4억 원도 안 됩니다. 눈앞이 하얘집니다. 말도 안 돼. 그는 다시 분양사에 전화를 겁니다. 지하철 계획이 취소된 거 알고 계셨죠? 이번에는 영업사원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부장님, 투자는 본인 판단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김성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집니다. 아, 당했다. 그날 그는 상가 근처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나는 왜 더 알아보지 않았지? 머릿속에서는 계약서에 사인하던 장면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한 번만 더 확인했어도,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나는 실패한 거야?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합니다. 밤이 되자 숨이 가빠옵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이 돈은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사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 김성우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자존심도 자신감도 미래에 대한 그림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김성우는 진실을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아니, 숨긴다기보다는 미루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해결책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모든 게 끝나. 아내는 여전히 묻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상가 월세는 언제부터 나온대? 그는 웃으며 얼버무립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 요즘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그래.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마다 가슴 안쪽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터집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 있던 대출 연체 안내문. 아내가 먼저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야? 아내의 손에 들린 봉투가 흔들립니다. 김성우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이자 연체? 상가에서 월세 나온다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침묵은 곧 자백이 됩니다. 설마 그 상가? 아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기 당한 거야?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김성훈의 세계는 멈춥니다. 아니야. 아직 확정은 아니야. 그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합니다. 상가 이름, 지역명, 분양 후기.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거 다 사기래. 지하철 취소된 지 오래됐대. 그제야 김성우는 고개를 떨굽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그날 밤 집안은 지옥이 됩니다. 아내는 울면서 소리칩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결정했어? 자식들도 합류합니다. 아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린 가족 아니야? 김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면 변명처럼 들릴 것이고 침묵을 해도 비겁해 보입니다. 너는 항상 그랬어. 아내의 말이 칼처럼 꽂힙니다. 회사에서는 잘 나갔겠지. 근데 집에서는 늘 혼자 결정했어. 그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시간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말다툼은 싸움이 되고 싸움은 냉전이 됩니다. 집 안에는 대화가 사라집니다. 식탁에는 침묵만 남습니다. 자식들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내는 그를 투명 인간처럼 대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이혼하자. 그 말은 담담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울립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야. 김성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아내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혼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집은 팔리고 각자의 삶은 갈라집니다. 자식들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아빠,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줘. 그 말은 전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짐을 싸서 나오는 날, 김성우는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었는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지금 그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상가는 여전히 공실이고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밤이 되면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왜 혼자 잘난 척 했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사기를 당한 순간보다 더 아팠던 것은 가족을 잃은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김성훈의 원룸은 좁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으면 숨이 찰 만큼의 공간, 창문 하나와 낡은 책상, 접이식 침대가 전부입니다. 그날도 그는 바닥에 앉아 헬멧을 닦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오토바이 배달, 밤에는 대리운전. 몸은 늘 피곤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지? 문을 여는 순간 그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김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목이 막혀 숨이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돼?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원룸 안을 둘러보는 시선에 그는 괜히 고개를 숙입니다. 많이 힘들지? 자식의 물음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힘들지 않은 척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많이 힘들다. 그 말에 큰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 아빠도 가족인데? 김성훈의 눈에서도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날 원룸 안에서는 오랜 시간 대화가 이어집니다. 책임을 묻는 말도 있었고 서운함을 토해내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아빠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은 김성훈에게 남은 유일한 밧줄이 됩니다. 며칠 뒤 자식들은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엄마도 한 번만 다시 만나보면 안 될까? 김성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건 안 된다. 내가 감히. 그러나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변한 거 엄마도 알아야지. 오랜 망설임 끝에 그는 다시 아내를 마주합니다. 카페 한 구석,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와 익숙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많이 늙었네? 아내의 말에 김성우는 쓴 웃음을 짓습니다. 고생 좀 했어.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말합니다. 다 잃었어. 돈도 집도. 그래도 가족은 잃고 싶지 않아.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사기당한 것보다 내가 더 화났던 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였어. 김성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 작은 것부터라도 함께 만들고 싶어. 그 말에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그들은 다시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하루를 버텨냅니다. 김성우는 아침 일찍 오토바이를 타고 나섭니다. 비 오는 날에도 몸이 쑤시는 날에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빠, 무리하지 마. 자식의 말에 그는 웃으며 답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밤이 되면 대리운전 조끼를 입습니다. 차 안에서 손님을 태우고 달리며 그는 생각합니다. 다시 싸우면 된다. 이번에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남겨둔 따뜻한 국이 있습니다. 그 국을 먹으며 그는 말합니다. 이게 제일 좋다.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아직 가난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 재산은 잃었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훈은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오늘도 오토바이 시동을 걸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지키자. 이 이야기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50대 남성 김성훈이 평생 모아온 재산과 퇴직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다 상가 분양 사기에 빠지며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퇴직의 뿌듯함 뒤에 찾아온 불안, 나는 다르다는 자만심,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감에 의존한 선택은 그를 공실투성이, 상가와 감당할 수 없는 빚,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로 몰아넣습니다. 사실을 숨기려 했던 거짓은 결국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돈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끼며 등을 돌립니다. 이혼과 고립 속에서 그는 원룸에 홀로 남게 되지만 끝내 자식들의 손길로 다시 가족과 마주하고 아내와도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갑니다. 전 재산은 잃었지만 낮에는 오토바이 배달,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작은 것부터 다시 쌓아가는 삶을 선택한 김성훈. 이 이야기는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합니다. 투자 사기의 가장 큰 적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확신과 자만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안다는 생각, 전문가의 말보다 자신의 감을 믿는 태도, 가족과 상의하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실패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를 숨기며 신뢰를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끝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은 돈이 아니라 사람, 곁에 남아준 가족이라는 점을 조용히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의 선택을 멈추게 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작은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